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 민간경비의 발전 과정, 지난 시간에는 민간경비의 성장 이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민간경비 성장 이론이 기본적인 개념을 지나가지고 사회적인 배경에 이어서 이론적인 배경들을 지난주에 한 번씩 살펴봤었고요. 다양한 민간경비 발전에 필요한 이론들을 살펴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성장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경비가 현재 이 정도까지 성장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특히 우리가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민간경비도 같이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한번 국가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 그 첫 번째로 이 시간에는 주로 이제 서구 유럽 사회, 이 서양 사회에서 어떻게 민간경비 산업이 발전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 환경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상단에 제 얼굴이 간단하게 나오고 지금 현재 오프라인상으로 강의하는 모습이 촬영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여러분들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혹시 더 추가적으로 여기에 소리라든가 음향이라든가 화면이라든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나중에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볼 건데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주로 서구 유럽 사회에서도 과연 고대로부터 어떻게 민간경비 산업이 발전했는지, 이거를 먼저 하나 살펴볼 거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영미법계 계열, 그래서 현재 미국 사회의 이 민간경비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고대에서부터 점점 발전을 해서 중세를 지나가지고서는 근대까지 이 영국의 민간경비가 어떻게 발전됐는지 보면은 이 영미법계 전통이 그대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지금 전 세계에 이러한 시스템들이 확립이 됐기 때문에 영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까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고대 민간경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시시대서부터 사실은 이 사적 경비 영역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류가 의식주만 해결이 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러한 하나의 숙제로서 이 민간경비를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이때는 민간경비라는 개념은 아니었었고요. 그때는 말 그대로 자기 주변을 지킨다, 호위한다, 방비한다, 이러한 개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든가 자연재해 또는 이민족이라든가 동족으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족 단위로 준비를 했었던 게 이 당시 원시시대에서부터 시작됐었던 이 시큐리티의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형태가 뭘까요? 바로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거지가 아무래도 동물이라든가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동굴이나 아니면은 나무 위에 있는 가옥, 수상 가옥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한다라든가, 또 마을을 지을 때 아니면은 성을 쌓을 때 절벽을 이용한다라든가 자연적인 방비를 자연스럽게 활용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이러한 시큐리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과연 이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있는 작은 마을, 좀 더 지나서 부족국가라든가 고대국가로 성장했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러한 룰이 있었을까요? 옛날에도 있었죠. 아무래도 사회가 구성이 되면서부터는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법 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원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고대에도, 또 그 고대 이전에 있는 선사시대에도 당연히 부족국가 시절서부터 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에 각각의 리더, 지도자가 있었겠고, 이 지도자들이 이 각종 명령이라든가 처벌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뭘 위해서? 바로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은 고대의 이래로 이 시큐리티가 발전하는 기본 개념은 일단 개인이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자기 보호나 아니면은 마을, 공동체에 조금 더 나가서 이 국가의 개념으로 커지게 됐고요. 오늘날 들어가지고서는 사실 그렇죠. 자연스럽게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 있지만 스스로도 지켜주는 거, 이러한 개념으로까지 혼선해서 함께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법정 계열이니까 거의 대부분 이 하므라비 시대에 있었던 각종 성문법률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고대 바빌론에 있었던 이 하므라비 법전에서 법 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최초로 명문화되어 있다는 거, 성문법화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 왕권과 이 왕을 수호하는 이 법 집행 권한이 기본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바로 개인한테도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오늘날로 봤었을 때 개인 차원에서 어떤 시큐리티를 한다는 개념과 국가 차원에서 시큐리티를 한다는 개념, 이런 것들이 분리되기 시작을 하는 게 바로 성문 법률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즉,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국가가 기본적으로 시큐리티를 담당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문 법률화 되면서부터도 개인한테 책임을 준다? 그렇죠. 개인도 뭔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한과 지킬 수 있는 노력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게 자연스럽게 서구 유럽 문명으로 확산이 되면서부터는 대표적으로 고대 그리스 국가, 이 도시국가들에서는 부족이라든가 이 시족 차원에서의 경비 개념이 사회 공공의 안녕, 즉 폴리스의 안녕을 지키는 어떤 의무와 책임으로서 발전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대 그리스 하면은 아테네 같은 도시국가나 스파르타 같은 도시국가 알고 있는데요.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요,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책임자를 임명을 했는데, 이 책임자가 오늘날로 봤었을 때는요, 그렇죠, 치안 책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안 책임자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의 시큐리티를 담당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의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다양한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도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도 무장을 하죠. 이러한 개념들이 분리가 됐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편 이 그리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로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통치자, 이 지배자, 뭐 그때 시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일 수도 있고요, 집정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주요 지배자가 군대 조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군대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자경단원을 따로 뒀었는데, 이 자경단원은 뭐냐면은 이 수천 명의 비무장 군대가 각 관할 구역의 질서 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로마 도시 내에서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국가면서 또 그 자체로도 아주 강력한 법 집행 권한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별도의 자경단원을 둔다? 결국 이 자경단원은 스스로의 관할 구역 내에서는 싸움이나 소요나 아니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보면은 그 해당 지역 내에서 질서 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오늘날의 민경 치안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놓는 겁니다. 결국 이건 역사상으로 봤었을 때 비무장을 하는 어떠한 수도 경찰의 임무를, 수도 치안을 담당하는 임무, 이런 걸로 간주를 할 수 있고요. 이게 기존에 로마라는 강력한 국가 권한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사회의 안전, 시큐리티의 책임이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로마가 붕괴하면서부터는요, 유럽 사회가 굉장히 분열화됐고, 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인 내지는 마을 단위로 서로 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고대 민간 경비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일단 기본 출발점 자체가 뭐예요? 바로 개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시큐리티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숙제이면서 과제로 출발을 했고, 이게 주거지 형태로 일단 시작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편 개인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그 주변에 야간 감시자를 두거나 야간에 경비를 하는 사람을 두기도 했었고요.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는 국가 체제가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개인 차원에서 시큐리티 담당했기 때문에 공경비인 국가, 경찰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민간 경비가, 고대사의 민간 경비가 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빗 시큐리티 차원에서는 개인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랬다가 성문헌법이 생기면서부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문법률 하에서 공경비인 국가 차원과 개인이 담당하는 개인의 안전 차원이 서로 분화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시대적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간 경비가 제일 처음에 개인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공경비와 이 민간 프라이빗한 이 섹션이 서로 나눠지지 않는 상태였다가 당연히 성문헌법화 되면서,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시대 이후로는 공경비 중심으로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네, 지금은 공경비인 국가 체제도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도 시큐리티가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다뤄볼 이야기가 영국의 민간경비입니다. 자, 영국의 민간경비는 이 고대 사회가 잘 유지가 됐었던 게 유럽이 중세 사회의 각 지역별로 굉장히 분화가 됐다가 점점 국가 형태로 점점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자체도 이미 각 지역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뭐 잉글랜드라든가 웨일즈, 뭐 스코틀랜드 이런 지역들이 나중에 점점 통일 왕국이 시작되면서부터 결국 시큐리티라는 게 영국에 있는 영미법계 계열하에서 각 지역의 지자체의 권한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올 때 각 지역의 안전은 각 지역에서 책임을 지다 보니까 통합되어 있는 국가 권력에서의 근대 경찰 조직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결국 어떻게 각 지역에서 또 각 마을 단위에서 스스로 자기 마을을 경비하는 자기 지역을 경비하는 이 정도 순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 근대적인 의미의 이 시큐리티 민간경비의 역사를 미국이 이미 발전하기 이전서부터 미국이 거의 대부분 영국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영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유럽 사회로 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확대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민간 차원에서의 시큐리티 활동 이거를 오늘날로 봤었을 때는 사설경찰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국가에서 그 권한을 인정해주기 시작한 거는 점점 영국이라는 이 중앙 집권화가 되면서부터지만 그 이전서부터 민간 차원에서 했었던 활동이 공공의 근대적인 경찰 조직보다 먼저 시작됐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점점 근대 철학과 근대 계몽 사상이 확립되면서부터도 더 구체화되고 명문화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17세기의 이제 사회계약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근대적인 근대법 개념과 그리고 시민의 의식 그리고 인간 존중의 사상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이 사회계약서에서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국가의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이 사실상 합의한 이러한 사회 계약을 통해서 어떠한 법 집행 권한을 주는 거고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공경비인 경찰인 겁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사회계약서에 의해서 근대적인 법 시스템, 근대적인 제도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서부터 있었던 민간 차원에서의 시큐리티 활동 이런 것들이 영국의 민간경비의 전통으로 점점 발전을 했고요. 결국 이러한 전통은 근대사회까지도 계속 이어져 넘어와서 기본적으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체적인 책임은 개인한테 있다라는 개념이 이미 영미법계 계열들에서는 이 영미법계 사람들한테서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통이 기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상당수가 스스로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기 사용이, 그러니까 총기의 소지가 가능한 이러한 법률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민간 차원에서의 시큐리티 하는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면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여기 휴 앤 크라이라는 이 규환 제도입니다. 이게 한자로 바꾸면은 적당한 표현이 없어가지고 규환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휴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크라이 울부짖는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경보를 울리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결국 이 휴 앤 크라이 제도를 운영했다는 건 뭐냐면은 일단 개념 자체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개념은 기본적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누가 지킨다? 네, 바로 영미법계 전통이 가지고 있는 이 영국에서는 스스로가 지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행동, 더 나아가서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의 행동도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면 내지는 자기가 직접 거기에 관여가 돼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까지 책임이 있다라고 일단 기본 개념을 잡아놓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시큐리티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의무일까요? 만약에 범죄가 발생했다 아니면은 어떤 뭐 이 화재를 목격을 했다 사고를 목격했다라고 했었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휴 앤 크라이 즉
고함을 질러 가지고 이 규환 제도라고 되어 있지만 소리를 주변에 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불이 났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경보기를 울린다라든가 불이야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에 알리는 것, 이게 말 그대로 휴행크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함을 질러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모아서 지역 내에서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났거나 사고가 일어났으면은 그 행위자, 범죄자를 가서 직접 추적을 하는 것, 그 사람을 잡는 것, 이러한 것들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무로 보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가 운영된다라는 것은요, 더 나아가서 그 범인을 못 잡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휴행크라인은 스스로 더 나아가서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게 된 프라이빗한 시큐리티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환제도 개인과 집단에 대한 공동 책임으로 인식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범인 체포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날도 되어 있죠. 오늘날도 우리 성문법상에 뭘로 되어 있어요? 현행범 체포가 바로 이러한 개념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한편 킹스피스 시대는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국왕이 기본적인 이 경비 책임을, 그러니까 국왕이 피스, 그 지역의 이 평화를 유지를 하게 되는 이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적인 게 바로 레지스 헨리시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왕이 중앙 집권에 된 왕이 경비 책임을 민간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개념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범죄는 개인이 하는 위법이 아니라 국가에서 최고 존엄자인 이 국왕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거기에 위해를 가하는 걸로 이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누가 해야지 된다? 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평화의 도전을 받은 국왕의 이름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로 발전을 한 게 이 당시의 기본적인 법률안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국왕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을 강하는 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문명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회가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사회적인 행위라든가 부당행위라든가 또는 추방 또는 징역 등 이러한 각종 처벌 방법들,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명문화시켜 놔야지 이게 바로 왕의 평화 유지에 대한 도전이고 왕에 대한 위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 프라이빗한 영역에 있던 것들을 이 공법, 퍼블릭한 영역으로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각 지역마다 지역 책임자들을, 치안에 있는 책임자들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각 지역의 이 감시자들을 명문화시키고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국왕이 각 지역에 이 치안 판사를 파견을 하거나 지역에 있는 치안 책임자들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각 지역에서 그러면은 그 전에 치안 책임자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말 그대로 프라이빗한 영역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라이빗한 영역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각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리더들이 있었겠고, 그 리더가 본인이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은 누군가 치안 책임자를 정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의 이 대표적인 이 치안 업무를 한 겁니다. 사실 국가에서 임명만 받지 않았지 말 그대로 그 지역의 경찰서장의 역할을 했었던 거죠. 자, 이랬던 것이 국왕의 이 킹스피스 시대가 지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국왕이 각 지역에 대해서 치안권을 명확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각 지역에서의 당시 치안 책임자를 그 지역 사람들이 뽑았었던 게 대표적인 게 바로 보안관 셰리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안관 셰리프 하면은 미국 서부 영화에서 봤었던 셰리프다라고 하겠는데, 이 전통이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영국에 있었던 이 대표적인 프랭크 플레이지 제도부터 시작을 한 이 셰리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셰리프는 샤이어 리브에서 나왔는데, 이 샤이어가 이 영국에서 보면은 한 100가구 정도 모여 있는 지역의 동네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샤이어 지역에서의 최고 수장, 치안에 대한 최고 수장 리브를 뽑는 게 바로 샤이어 리브에서 나온 이 셰리프입니다. 결국 그 지역에 있었던 치안 책임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누구를 파견하는 겁니까? 네, 바로 치안판사를 파견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치안판사를 각 지역에 파견을 해서 각 지역의 치안 책임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럽 사회가 각 지역마다 분화되어 있고 또 오늘날처럼 교통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 외에도 각종 이 산업이라든가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 경제 활동들이 어느 정도 침체를 얻게 되면서부터 각 지역의 사회 불안 요소나 아니면은 이 범죄 증가에 따른 정부의 치안 부재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아니 국가에서 치안 판사를 지정을 해줬으면은 치안 판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도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치안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국가에서는 말 그대로 책임자만 임명을 했을 뿐이지 각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각 지역에서 만약에 범죄가 증가한다면 인구가 증가를 해가지고 도시가 발전을 해가지고서는 그 지역 내에서의 범죄가 증가한다면 이거를 치안판사 한 사람이 어떻게 또 각 지역에 있는 셰리프가 기껏해야지 셰리프 주변에 있는 말 그대로 각 지역의 청장년들을 데리고서는 각각 모두 다 담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 지역에서의 각종 범죄라든가 사건 사고를 스스로 방비하기 위한 연합 또 내지는 각 지역에서의 사설 조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날로 봤었을 때는 일종의 민간 경비를 담당하게 되는 사설 경비기관의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종종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도 당연히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상업지구라든가 항구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 지역에서 은행에서는 당연히 은행 스스로를 경비하기 위해서 항구에서는 많은 물자가 있으니까 그 많은 물자와 창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상업지구에서는 물건을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각 지역의 안전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해당 기관들이 스스로 고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은행에서는 은행 내의 안전 책임자, 상업시설에서는 상업시설 내에 고용하는 사람들이 감시원이나 경비원, 항구도 마찬가지로 창고지기 이런 사람들을 각각 고용을 하게 됐는데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날로 봤었을 때 은행의 경비원이나 상인의 상업지역에서 고용한 사람들이라든가 사업장소의 주야 감시원들 이러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아니죠. 바로 민간에서 스스로 필요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활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들이 혹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물건을 약탈당하거나 아니면 항구에서 배가 나갔다가 배가 들어오는데 그 와중에 침몰해가지고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했을 경우에 이 도난당한 물건 내지는 손실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원들을 스스로 해당 각 사설기관에서 고용하기 시작한 게 일종의 바로 민간 경비에서 한 부분이 민간 사설 탐정, 프라이빗 디텍티브로 발전하게 된 계기도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영국의 대표적인 이 런던 같은 대도시라든가 아니면은 런던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리버풀이라든가 등등등 주요 항만 도시들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이미 이제 18세기에 넘어와서 해당 지역에서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각 지역에서의 스스로 시민들이 단결을 하고 스스로 시민들이 활동해야 된다는 개념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국 보우가 스트리트에서 행정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여기에 시민들한테 스스로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스스로 어떠한 이 치안 활동을 하고 스스로 그 사람들끼리 치안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헨리 필딩 경이 그 당시에 발표를 했었고 또 이 보우가 스트리트 내에서의 직접 보우가 스트리트 러너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로 말로 바꾸면 이제 보우가의 주자라고 되어 있는데 보우가 스트리트 러너입니다. 그래서 보우 스트리트 러너를 직접 채용을 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결국 이 보우 스트리트 러너는 당시 보우 스트리트가 영국 내에서는 오늘날 대도시의 번화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대도시 번화가 내에서의 치안 유지와 그 지역에 있는 상업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중앙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뭐 치안 수비대 내지는 이 기동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한 겁니다. 다만 이들은
시민들 중에서 일단 지원자들을 먼저 뽑아서 이들을 소규모 단위로 범죄 예방 조직으로 결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른 생업에 종사해야지 되는데 각 지역에서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가지고 순찰도 하고 자기 시간도 하고 순번을 정해서 뭐 야간도 하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당연히 보수를 지급을 하게 됐고, 이러한 것들이 그 지역만큼은 가면은 항상 안전과 관련돼 있는 보스트리트 러너들이 있어서 이들이 각 지역의 신속한 범죄를 해결하기도 하고 도난당한 재산을 회수하기도 하고 등등등 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 거리에 뭐 지가가 오른다라든가 상업시설이 더욱 번창한다라든가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조직들은요, 나중에 근대 경찰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수도 경찰로 흡수가 되는 계기도 생깁니다. 이랬던 게 이제 19세기 1800년대로 넘어와서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서로 발달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각각 다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각 지역에서의 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들이 발전했었을 때, 이 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당시까지만 하도 이 사회가 떠들썩한 대표적인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단순한 물건을 도난하거나 아니면 강도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의 물건이 도난당하게 되면은 도난당한 물건이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장물합의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한다라든가, 또 막 화폐 경제가 급속도로 확산하게 되다 보니까 이 위조 화폐를 어떻게 하면 단속을 하고 위조 화폐 공장들을 적발을 한다라든가 이런 등등등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에 대해서 즉각 대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각 지역에서의 지역 내의 관구, 지역 내의 이 해당 지구 내에 경찰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게 되니까 결국 기존에 있었던 민간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조직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보스트리트 러너라든가, 또 템즈리버 경찰력으로 뭐겠어요? 말 그대로 템즈강 내에서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치안 활동 조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와치앤가드 같은 각 지역에 있는 감시원, 주야 감시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외에 사설탐정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산업시설에서 공장 같은 걸 지키고 있던 이 경찰들이라든가, 또 각종 특수활동이나 광구경찰, 예를 들면은 대학 캠퍼스가 있으면 대학 캠퍼스 내를 지키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항만을 지키는 사람, 각 병원을 지키는 사람, 등등등, 교구가 있으면은 교구를 지키고 있는, 예를 들어서 추기경 주변에 있는 경비병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각각의 해당 이 지역의 그 지역 내에 치안을 책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개념 자체가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일부러 고용을 해가지고선 한 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 내에서 오늘날에 뭐가 유사해요? 민간 경비처럼 활동을 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국가에서 경찰과 같은 공경비의 역할로서 하게 되는 이러한 조직하고는 당연히 서로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근대 경찰 조직인 로버트 필의 수도 경찰청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로버트 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선발된 사람들을 조직을 해서 이 조직된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경찰 활동을 유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도인 런던인 수도경찰청을 만들어서 이 수도경찰청 내에 앞서서 얘기했었던 다양한 각 지역에 있는 지구경찰들이 있죠. 사실 경찰로 임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을 수도경찰로 흡수를 해서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준군대신 조직으로 만든 게 현대적인 의미의 경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서 우리가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돌려보면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각 지역에서의 민간경비가 활동을 했었는데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 프라이빗 시큐리티 영역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바로 국가인 공경비의 개념으로 흡수가 돼서 결국 이 로버트 필이 만든 현대적인 의미의 경찰 조직인 이 수도경찰은 범죄 문제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분리되어서는 절대로 훌륭한 경찰 조직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기본 하에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경찰 조직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기존에 있었던 헨리 필딩이 있었던 조직들도요, 당연히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 외에 패트릭 콜그원처럼 기존의 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중앙화된 경찰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됐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로버트 필은 새로운 근대적인 경찰 조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같이 살펴봤었던 내용, 대표적인 내용들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대의 시큐리티. 고대 시큐리티는 말 그대로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거지라든가 마을 단위부터 시작을 했었던 게 사무라이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부터 성문법화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민간 영역에서 있었던 이 사적 자치의 영역이 아니라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이 성문법 영역으로, 그래서 법 집행 권한을 중앙한테 두는 개념으로 분리가 됐었습니다. 한편 고대 그리스나 로마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찰 시스템 또 내지는 수도경찰 시스템이 이 현대적인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자체적으로 발전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둔화가 된 이 유럽 사회 내에서 특히 영국에서는 영미법계의 계열하에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시큐리티의 의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휴앤크라의 교환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킹스피스 시대, 이 국왕의 평화 시대에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해서 국왕이 직접 대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했고요. 나중에 주야 감시원 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주간과 야간에 이 감시를 하게 되는 이 감시원들을 각각 고용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치안 판사를 파견하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명목상으로만 파견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각 영역, 각 관구, 각 지구마다 필요한 민간과 필요한 프라이빗 시큐리티의 이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나중에 점점 중앙으로 합쳐지면서 헨리 필딩 시대에는요, 범죄 예방을 시민들 스스로 했었던 이러한 개념이 보우가 스트리트 시대에 들어서 이 보우가 스트리트에서 직접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 해당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게 되고, 산업혁명의 시대를 거치면서부터 이 로버트 필이 근대적인 경찰 조직을 이루게 될 때까지는 바로 기존에 있었던 프라이빗한 영역이 점점 중앙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자, 오늘 했었던 내용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어서 나오는 이 퀴즈 내용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퀴즈 내용을 한번 더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